3학년 친구들이 대입을 보는 제도 바뀐 건데 이게 확정이 됐죠. 확정된 내용 아마 관심들 많이 있어서 다 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으로 수능을 개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저 위에 써있는 말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내용을 쉽게 바꿔보면 수능은 무슨 전형이었죠? 정시와 수시 중에 정시 전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수능 성적, 수능은 정시고 이건 정시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죠? 정말 정시에 대한 이야기일 뿐일까요? 또 뭐가 있죠? 수능 관련해서? 수능? 최저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수능에 대한 이 지금 제가 할 이야기는 정시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시, 수시 다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최저도 있으니까. 어쨌든 수능 과목이 여기 통합형, 융합형이라는 저 어려운 말 대신에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공통입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똑같이 이 개념입니다. 통합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국어는 통합되는 과정에서 원래 선택형이었을 때는 문법을 안 보고 싶었으면 안 봤거든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어는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문법 공부도 해야 된다고 바뀐 겁니다. 기존 수능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어는 모든 학생들이 문법 공부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학이 가장 논란도 많았고 가장 얘기도 많았는데 수학이 확정된 거는 그 현재 고등학생들이 보는 수학은 문이과가 나눠서 봤거든요. 문과이과라고 써있진 않지만 평균 같은 데는 문과애들이 보고 나머지는 이과애들이 봤는데 이제는 문이과 구분 없이 수학을 다 공통으로 본대요. 그러면 그 수준을 어디로 맞췄을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수준을 문과 수준으로 맞췄다는 겁니다. 근데 문과 수준으로 맞췄으니까 당연히 이과애들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과애들이 너무 막 불리하다고 벌벌 떨 필요는 없는 게 범위는 어차피 문과 범위인 거니까 원래 공부하던 범위인 거니까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고요. 영어나 한국사는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요.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이 통합사의 통합과학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인문계는 사회 과목만 여기 있는 과목들 중에서 저 최대 17개 중에서 그러니까 9과목 중에서 2개만 골라서 봤으면 돼요. 사회 과목 중에서. 그리고 과학을 택한 친구들도 저 과학 8과목 중에서 2개만 골라서 봤으면 됐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사회랑 과학을 다 봐야 됩니다. 문이과 구분 없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학습 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났을까 걱정을 할 수 있는데 늘어났다면 늘어난 건데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게 대신 범위가 공통 통합사의 통합과학 범위까지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통합사의 통합과학은요. 그 교과분으로 보면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고1 때. 그러니까 고1 때 배우는 수준까지만 수능을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통합사회 통합과 그 교과에 실린 내용이 70% 정도는 중학교 수준이래요. 한 30%가 심화된 게 통합사회 통합과학인 거예요. 1학년 교과 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범위 자체나 사실 난이도는 좀 저는 생각이 다르긴 하거든요. 범위 자체는 어쨌든 통합사회 통합과학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깊이, 그 배워야 될 깊이의 수준은. 그런데 얘네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은 나뉘어져야 되잖아요. 결국 문제는 쉽지 않지 않을까. 등급을 못 가르는 게 최악일 테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범위 자체는 사회과학을 다 보지만 통합사회 통합과학 정도로 범위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현행도 수능이 9등급제인데 그 9등급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뀐다. 이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뀐다. 저는 이 내신 5등급제로 바뀌는 게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건 그 학생이 개개인의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군데 입시 설명이나 입시 관련 정보들을 접하실 거잖아요. 내신 5등급제가 되는 거에는 본인들 입맛에 맞게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목고나 자사고에서는 이제 내신 5등급제가 됐으면 내신 변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유리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특목고 자사고는 내신 따기가 쉬워졌어. 그러니까 우리 학교 우리 좋지. 우리 생기도 훌륭한데?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일반고 입장에서는
이제 내신 5등급제면 그렇게 치열하게 안 해도 되니까 1반고 와서 1.0 찍고 아까 의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면 되잖아. 이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신 5등급제에 대한 건 진짜 입맛대로 설명할 겁니다. 5등급제가 9등급에서 5등급이 된 거고요. 이거는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9등급제일 때는 4%, 7%, 12% 이렇게 왔거든요. 합산한 거 좀 보셔야 되는데 1, 2등급 합쳐서 11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5등급제에서는 다 1등급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교과전형 내신 성적만으로 뽑는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영과 석과 중경 예시 정도까지 라인에 일반고가 교과전형을 1번고 중요하지 않죠. 정량평가니까 어쨌든 교과전형을 합격하려면 1점대 후반 정도는 들어왔어야 돼요. 평균 1.89 정도 2점 넘어가면 거의 힘들었단 말이죠. 교과전형은 특수상 이거 빼고는. 그러면 이 9등급제일 때는 요만큼 애들이 그 중에서 1등은 많은 대부분 1등 받고 이런 애들 뭐 2등은 한두 개 나오는 애들은 서영고 라인에 있을 거고 2등이 더 많은 애들 중경예시 라인에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여기로 이렇게 수렴이 된다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는 서울대부터 시립대까지 줄을 못 세운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해석하면. 근데 어느 그 입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기 가야 돼 할 거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이게 10%로 된다 하더라도 전 과목을 10% 안에 들어오는 게 쉬울까요? 예를 들어 우리 친구가 우리 아이가 과학고 영재고를 준비했던 친구예요. 다 똑똑하고 정말 잘하죠. 수학과가 넘사벽이죠. 근데 그 친구가 국어도 넘사벽일 수 있을까요? 국어는 외국증을 지원하려고 했던 친구들, 타고난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넘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1.0을 찍는 건 그렇게 만만한 영역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 5등급제가 되면 어떤 특정 과목을 우수하게 잘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니라 전 과목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일반고를 생각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특정 과목에 대한 것들을 잘하는 걸 계속 강점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내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걸 미리미리 준비해서 모든 영역을 그 10%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게 두루두루 잘하는 친구들이 더 유리한 전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뭐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 내신은 5등급에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고요. 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고교 내신 체제 바뀌는 이유가 고교학점제 때문이거든요. 고교학점제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교육과정 편제를 보면 다 칸막이가 쳐져 있거든요. 국어는 국어 국가문끼리, 수학은 수학끼리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취지는 그걸 다 터놓고 대학교처럼 학생들, 고등학생들도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골라듣게 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되려면 성적을 상대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학에서는 상대평가 점수로 선발을 하는데 상대평가를 해버리는 순간 아이들은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라 내신 잘 나올 과목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대입을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돼버리는 순간 내신 고교학점제는 진짜 유명무실한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봐야 돼요. 사실상. 그리고 심지어 지금보다 상대평가가 더 심해진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진로 과목은 상대평가가 아니었거든요. 현재 지금 고등학생들은. 그런데 얘네들은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 병기예요. 다 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체능 빼고. 쉽게 기억하려면 예체능 빼고 다 상대평가를 생각하면 돼요. 여기 나오는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이라는 말은 교과목에 융합이라고 써있어요. 그래도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최소한 살려보자라고 깔아놓은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되게 그 아이들이 졸업할 때 200 상체 포함해서 210학점을 다 들어야 졸업할 수 있는 건데 그 학점을 이런 것들로도 뭐 깔려 있으면 이런 과목들은 많이 깔려 있어야 한 10학점 이내겠죠? 그다음 의미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 상대평가 병기 때문에 사실 여전히 우리는 내신 성적을 되게 관리를 해야 된다. 모든 문제가 됐다고 해서 만만하진 않을 거다. 오히려 변별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하나라도 정말 최상위권대를 가려는 친구들은 한두 과목만 2등급 떨어지면 그러면 사실상 교과전형으로 가기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달려 있는 건데 교과 편지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표가 우리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울 과목명들입니다. 여기 있는 게. 여기는 과목명들인데, 자, 이거 내일 볼 때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여기 공통 과목이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공통 과목들. 얘네들은 공통 과목 되어 있는 게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까지. 얘네들만 공통 과목입니다.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똑같은 과목을 배워요. 이건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학년 때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1학년 때는. 그런데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선택 과목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 과목이 엄청 다양해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골라 들을 수가 없다고요. 내 진로와 관련된 걸 골라 들을 수는 물론 있겠죠. 그러려면 내가 들으려고 하는 과목을 다른 친구들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는 거기서 내신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이 과목을 꼭 들어야겠어. 나는 성적은 좀 안 좋지만 나는 물리가 너무 공부하고 싶어. 물리 전공하고 싶어. 그런데 물리를 듣는 친구들이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거기 다 들어가 있으면 나는 전교 20등인데 그럼 등급 못 따죠. 심지어 선택 과목이라는 건 한 학교에 그 학년에 공통 과목을 들을 때는 300명이 다 같은 과목을 들으니까 300명 중에 10% 30등 하나만 들면 돼요. 근데 선택 과목은 300명 중에서 물리를 20명밖에 안 듣는다 그러면 1등급이 2명입니다. 근데 전교 1등급 10등까지 다 있어요. 그럼 나는 못 듣죠. 아무리 진로 역량이 중요해도.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나오죠.